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조율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한반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한 정부의 정보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는 이른바 원벼법이 포함됐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상원의 결의 조항이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6일 합의한 4,400여 쪽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입니다. 원비어법으로 불리는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 등의 법안이 최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비어법은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지 일주일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원비어의 이름을 딴 미국 의회의 두 번째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검열하는 데 연루된 해외 개인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국제방송처 USAGM에 2024 회계연도부터 2027 회계연도까지 연간 $1,000만 추가 예산을 지원해 대북 방송을 늘리고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제방송처에 배정된 지원금은 대북 방송 증대와 북한 관련된 정보 공유의 디지털, 비디지털 수단 등 인터넷 도구와 기술, 그리고 새로운 접근법 개발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발의 180일 이내 대통령이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협의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도 국방수권 법안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실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하원의 국방수권 법안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상원의 결의 조항이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미한 동맹과 관련해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부합하는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북한 등 적국들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최종안에 담겼지만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했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상원과 하원으로 보내진 국방수권 법안 최종안은 요식 절차인 본회의 표결만 통과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호주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국제사회에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호주의 페니 웡 외교장관과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이 6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양측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주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한일 3국 정상의 푸놈펜 성명을 환영하며 양측은 지속적인 양자 및 다자 간 공조를 약속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외교가 필수적이라는 공유된 믿음을 인정하면서 북한이 지속적인 대화에 참여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호주 양국은 또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을 언급하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분쟁 지역 군사화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제기하는 불안정한 행동에 강력히 반대하고 우려를 표했으며 영내 해상 안보를 지원하고 국제법을 수호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위협에 맞서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인 호주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lso discussed our efforts to address challenges posed by the PRC to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including attempts to disrupt the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outh China Sea, efforts to unilaterally change the status quo and undermine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and attempts to intimidate other countries through economic coercion. Australia is no stranger to such efforts, and we reaffirmed that we would stand with them against these pressure tactics. 오스틴 국방장관도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을 지목하며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In the face of these challenges,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stand united and determined to be a force for stability and to work with like-minded partners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영내 위협에 대비해 호주의 폭격기 기동부대와 전투기, 육군, 해군 등 미군 순환 배치를 통해 군사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군수지원 협력 확장을 통해 양국군의 상호 운용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는 9일 뉴욕 유엔 본부 안보리 회의장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엔 소식통은 6일 BOA에 안보리의 북한 인권 관련 회의가 9일 오전에 예정된 콩고 민주공화국 문제에 대한 회의가 끝난 뒤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 관련 회의는 의제외 토의 사항 방식으로 개최되고 논의도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회의를 소집한 주체가 어느 나라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는 그동안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1일 전후에 매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회의를 소집하거나 시도해왔습니다.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7번째로 앞서 안보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지난 2014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2017년까지 공개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후 5년째 공개 회의가 아닌 비공개 회의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고위관리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O 관련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추가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나카미치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고위 군축 대표는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2022 CTBT 심포지엄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감행한 나라는 오직 하나뿐이라며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이어 핵폭발 실험에 반대하는 국제적 규범을 확고히 지키는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우리는 이 규범을 더욱 강화하고 더 이상의 핵실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플로이드 CTBTO 사무총장도 이날 연설에서 비확산과 군축과 관련해 불길한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면서 북한의 또 다른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고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강화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발효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적대 행위를 금지한 해상 완충구역에 포격을 가하는 것은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 표시와 함께 한국 정부가 어디까지 용인을 하는지 시험해 보려는 의도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은 북한의 9.19 군사 합의 위반을 지적하면서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6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동해 해상 완충구역에 포사격을 가한 것은 미한 연합훈련을 구실로 한국 정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훈련 중단 계획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만 중단하라고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so I do believe that these actions, as they escalate or to the extent that they escalate, are in part a test for the administration to determine
how and when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the Yoon administration is willing to respond in the event of a possible conflict.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적한 미국과 한국의 연합 포격 훈련은 오래전부터 해온 것으로 이전에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 conduct training year-round in the Chorwan Valley at the firing ranges. We conduct live fire there. We always have. We always will. It's important to maintain readiness. But they choose to highlight that and to provide the excuse for their actions. 로렌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의 이 같은 의도에 대해 과도한 대응을 하기보다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앞으로 더 강한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미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It could mean firing more missiles, getting closer to Japan, getting closer to South Korea. The real problem here is that if they keep doing this, conducting these exercises, they're liable to make a mistake and this missile could end up in the wrong place. 한국 정부가 해상 완충 구역 포격으로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고 위기 고조 상황을 차단한 것은 올바른 대응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outh Korea, by calling out the violations of that agreement, is sort of showing its restraint and showing that they're not going to get into sort of an escalation process. I would also highlight that the North Koreans had kind of pulled away from the military agreement. 매든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동계 군사훈련 기간에 돌입했으며 이에 따라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 국지적인 도발이 벌어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안보가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을 한국군에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계환 신임 해병대 사령관 등 장성 18명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점검 수치를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가 안보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만 재래식 전력에서는 한국이 완벽하게 압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철저한 안보와 신뢰가 없으면 민생과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동맹국의 압도적 핵전력을 믿고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에 대한 1차 인도분을 수령했습니다.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6일 폴란드 그디니아 해군기지에 직접 참석해 한국에서 도착한 24대의 K9 자주포 24문과 K2 흑표전차 10대를 인도받았다고 폴란드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무기 인수식에서 러시아의 침략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면해 빠른 속도의 무기 인도는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면서 러시아가 폴란드의 국경 인근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폴란드가 억지력과 방어 잠재력을 시급히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빠르게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이번 무기 인도는 지난 10월 한국과 체결한 58억 달러 규모의 전차와 자주포 구매 계약의 첫 인도분이며 폴란드는 내년 국방비를 올해 국내 총생산 GDP의 2.2%에서 3%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